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국제해양문제연구소에서 우리 소르젠 연구센터를 제공해 주시겠다는 아주 고마운 말씀을 듣고 간략하게 현판식을 하려고 했다가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대부분 소르젠에 대해서 좀 듣고 또 호기심도 많이 가졌을 겁니다. 전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진실이 뭔지 현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는데 이 이론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도 잘 안 되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우철 박사님을 모시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걸 발명을 하게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펼쳐 나가실 것인지 하는 것을 듣는 세미나를 한번 같이 해보자 하는 바람에 좀 판이 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해사대학장님 또 총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축사까지 해주시니까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 50% 정도 이해할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이우철 박사님께서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벙벙하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박사님과 한 4년여 같이 있으면서 겪으면서 제가 가졌던 자료, 경험 이런 걸 토대로 가지고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존 상식을 깨뜨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사진이 제가 일본의 마스 캄파니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 보면은 위에 보면은 이게 냉장고에서 바로 끄집어낸 물인데 영하 8.4도입니다. 물이 안 얼어요. 우리는 영하의 물은 당연히 어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얼지 않습니다. 물이 영하에 얼지 않는 공간이 있다. 이건 우리 상식의 틀을 깬 겁니다.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릴 거는 일본에서 항공모함에서 나온 폐수를 우리가 정화를 해서 2시간 반 만에 방류를 했습니다. 본래 그 군항 근처에는 물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가 거의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폐수를 정화시켜서 방류를 했더만은 고기들이 몰려와요. 이게 요코스카만 그런 게 아니고 사세보항에서도 우리가 이런 똑같은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늘 이야기하는 게 내 기술은 문드러지고 있는 황폐되고 있는 지구촌을 살린다. 물과 토양과 대기를 살리는 기술이다 했는데 우리가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다를 관장하는 유엔기구로 IMO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 출신입니다. 그 IMO의 기치가 Safe Shipping Clean Ocean입니다.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게 모토입니다. 이게 바로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냐. 당신이 사무총장이 있을 때, 한국인이 사무총장이 있을 때 바다를 깨끗이 하는 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당신이 사무총장으로 간 거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바닷고기와 민물고기가 같이 뛰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기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이우철 박사가 구현한 소르젠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특히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됩니까? 육지에서 버렸던 비닐 조각이나 페트병 이런 것들이 거의 섬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그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르젠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닐을 우리 소르젠으로 72시간 처리를 하고 난 뒤에 타는 광경을 보십시오. 검은 연기가 안 나죠? 완전 연소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 연소가 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박사님이 보충 설명이 있을 겁니다만은 박사님의 기술은 벤젠의 고리를 깨버립니다. 이거 환경하는 사람들은 뒤집어 자빠질 일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기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억 세계 인구 중에서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에 바로 이 자리에 기술을 보유한 분이 있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행운 아닙니까? 여러분 해남에 가면은 간척지가 있습니다. 간척지에는 식물 중에서는 염분에 자랄 수 있는 게 망그로브라든지 뭐 그런 특수한 식물 외에는 못 자라죠. 근데 이제 여기는 마입니다. 마. 이게 이제 허가를 받고 재배를 하는데 소르젠을 처리하지 않은 곳과 소르젠을 처리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무성하게 됩니다. 지금 북한 땅이 엉망입니다. 황폐화되고 거의 농사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는데 그거 우리가 해결합니다. 소르젠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황폐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기술이 바로 소르젠 기술입니다. 여러분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생선을 건조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금을 잔뜩 쳐서 염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냉동을 시키는 두 가지 방법밖에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근데 소르젠 처리를 하고 나니까 고등어를 명태 말리듯이 말렸습니다. 명태도 제대로 못 말리면 거기 부패합니다. 근데 고등어를 말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용이 되면은 우리나라 수산업 가공업이 이 오메가3 덩어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항공모함입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에 승무원이 한 5천 명이 타고 있습니다. 5천 명이 똥오줌 그거 종전에는 바지에 받습니다. 바지에 받아서 육상에 붙여서 탱크로리로 옮겨서 다시 육상 폐기물 처리업체로 이적을 해서 거기서 며칠간 별의별 처리 과정을 통해서 COD, BOD를 맞춰서 허용 한도가 되면은 강이나 이런 쪽으로 하천으로 배출을 했습니다. 종전에 그래 왔죠.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본에서 여기에서 바지를 받아서 여기에서 우리 소르젠 처리를 해서 여기서 COD, BOD를 충족시키면은 배출이 가능합니다. COD, BOD를 충족시킨다는 얘기는 바다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적당히 오염됐다는 뜻입니다. 완전 정화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5천 명이 했던 오폐수를 이 바지에서 받아서 바로 현장에서 처리를 해서 2시간 반 만에 배출을 했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대로 놀랍게도 고기가 몰려오는 거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박사님이 평소 이야기하던 나는 바다를 살린다. 흘려나간 물이 바다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 어떤지 시험을 했어요. 건붕어라는 이게 가장 환경에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오염되어 있으면 건붕어가 못 삽니다. 건붕어가 이렇게 잘 삽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끗해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깨끗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드러난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소르젠 연구소가 일본 나스에 지금 짓고 있는데 11월 달에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깜짝 놀랄 연구소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쉽죠? 왜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죠? 한국에 지금 메르스가 창궐을 하는데 그 관련된 논문이 수만 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조류독감이나 지카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죠. 인류가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바이러스 하나 못 잡잖아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뭐 합니까? 쉬라 그러죠, 의사가. 아니면은 뭐 콧물 나오면 콧물이나 기침을 정세를 없애는 그런 응급처치 이상은 못하죠. 우리 바이러스 잡습니다. 바이러스 그 잡은 특허도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왜 이게 일반화 안 되죠? 기존의 의학계나 기존의 벽을 못 뚫는 겁니다.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실험을 했습니다. 방을 2개를 정해가지고 한 방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박스에 집어넣었고 한 방에는 우리 소르젠 처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했어요. 똑같은 음식물인데 한쪽은 대장균 수가 2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 소르젠 처리 안 했는데죠. 근데 소르젠 처리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면은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컨셉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음식물 쓰레기는 대장균이 열흘 만에 깔끔히 없어졌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세계적으로 모든 곳에 가면은 물 부족 국가가 많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빗물 막 그냥 받아 먹습니다. 또랑물 아주 오염된 거 먹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 생기고 모든 이 장기가 완전히 그래 되죠. 빗물 받아서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냥 뭐 괜찮습니다. 거기 대장균 바이러스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왔는데 논문 만 건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논문 한 건 안 써도 바이러스 잡아버리면 그게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 횡성 둔내에 가면 한우 농장이 있는데 10년째 박사님이 또 무료로 이 사료를 이 소르젠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료를 먹은 이 소가 이 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로운지. 여러분 소 키워본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분뇨 때문에 여기에 분뇨가 뜨득뜨득 붙고 여기 파리 모기가 연신이 꼬리로 가지고 이 파리 모기 쫓아낸다고 그러죠. 파리 모기가 없어요. 냄새가 없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심한 나라인지 저도 공직을 오래 했습니다만 농촌진흥청 그 직원들이 와서 10년 전에 보고 갔는데 이걸 빨리 보고를 해서 이걸 다른 농가에 보급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깜깜무소식입니다. 그 한심한 소리 합니다. 아니 한우 농가에 냄새 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안 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한심한 나라예요. 이걸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이 양계장입니다. 여러분 살충제 달걀 파동 아시죠? 왜 그런지 압니까? 달걀에 이가 많아요. 이가 많으니까 여기에 중국산 농약을 칩니다. 그게 이제 알을 놓으니까 살충제 성분이 해가지고 이 사료를 여러분 현장을 보여 요 범위에다가 서울연구소에서 시그널을 보냈는데 요 전화기가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받아서 요 공간은 48시간 동안 다른 공간이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료는 다른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달기 먹으면 이거 확대하면 사실은 벼슬이 아주 윤기가 잘합니다. 여기서 평화롭게 자유롭게 자란 닭들이 낳는 달걀, 고기는 얼마나 맛있다고요. 이 침입니다. 72시간 소르젠 처리한 침을
사과 두 쪽을 잘라가지고 한쪽에는 침을 꽂고 한쪽은 안 꽂았습니다. 한 달 뒤의 모습입니다. 이 침을 꽂은 사과는 한 달 뒤에도 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곰팡이가 피죠.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곰팡이 피. 우유. 이게 이제 소련 처리한 1년 3개월 된 우유입니다. 거의 뭐 썩어 문드러졌죠. 나중에 뭐 의심 많은 사람 한번 와서 보세요. 이게 한 달 뒤인데 그대로입니다. 요 2년 1개월 된 우유인데 여러분 한번 이거는 개봉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구수합니다. 이 썩어 문드러지고 곰팡이가 피어도 그대로입니다. 2년 3개월 된 거예요. 2016년 8월 달에. 이거는 1년 됐는데 이 개봉도 안 한 거예요. 이거 1년 되면 이게 폭발합니다, 이거. 그대로. 이게 좀 있으면 치즈가 됩니다, 치즈가. 그래서 중국에 지금 남아도는 우유를 치즈로 만들어서 인민들에게 보급하자. 이거 오파 받은 지 오래됩니다. 중국에서. 나중에 의심 많은 분들 한번 와서 한번 보세요. 제가 뭐 두서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진짜 참 세상에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서서히 저물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이제는 수면 밑에서 이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왜 일본에 간 줄 압니까? 국내에서 하면은요, 이해관계자들이 그냥 안 둡니다. 왜? 자기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주기를 듭니다. 엄해를 하고. 그러면은 꽃도 피우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가장 딴지 걸기 어려운 분야, 환경 분야에 우리가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가 아까 그런 항공모함의 그런 오폐수 처리 사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